네, 떠오를 테마주로는 품절주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또 이와 관련돼서 품절주 화요일인가요?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은데 선정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품절주로 보고 계신지 일단 선정부터 한 이유 들어볼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의 테마 섹터를 골라야 되는데 뭔가 이 섹터 하나의 그런 섹터를 고르기가 조금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외 글로벌 변수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이제 코앞에 남겨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바이든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또 그것을 뒤집는 역전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서 하나의 또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생각보다 그런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약간 이제 시장의 출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했던 그런 요인들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주라든지 또 우선주 역시도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품절주의 하나의 영역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주나 품절주 중심으로 시장에서 이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내일의 테마, 내일 바로 공략을 해본다 그러면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니만큼 역시나 이제 품절주 안에서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유지를 했었을 때 우선주나 품절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그 점에 일단 착안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하면 항상 움직이는 게 우선주죠. 여기에 더불어서 품절주도 함께 움직인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단기적으로 내일 공략을 바로 들어가기에는 품절주가 조금 더 좋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그럼 뭐가 될까요? 네, 관련주들 업종으로 보기보다는 품절주라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단기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뭐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실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제외하고 수급에 의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러한 매수세를 힘입고 올라타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품절주의 하나의 이제 그 특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품절주의 기준을 굳이 우리가 이제 잡아본다면 유통 주식수가 100만 주 이하인 종목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사들 가운데 유통 주식수가 이제 100만 주 이하인 기업들 추려본다면 대략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40여 개 내에서 그동안 이제 최근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내용보다도 항상 이러한 시기에 품절주로서의 역할로 시장에서 큰 폭의 주목을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들 중심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품절주는요,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100만 주 이하인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는데 대장주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신라섬유 그리고 양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호주 바라볼 텐데요. 두 종목 중 하나일까요? 일단은 네. 그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요. 몇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들 안에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골라봤고요. 기양의 품절주라는 그 섹터 아닌 섹터를 골라봤다 그러면 시장에서 좀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지사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하실 때는요, 항상 우리가 트레이딩이 가능한 상황이 꾸준히 유지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동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실 수 있는 투자자 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이어리를 종종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양지사 다이어리가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기업 바로 이제 양지사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총선 테마주로도 엮인 적이 있습니다.
있었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의 한 부분을 또 차지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2018년도, 2020년도에 들어와서도 한 차례 급등 시세가 나타났을 때 결국에 그때 왜 올랐는지에 대한 요인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품절주의 하나의 트렌드가 불었을 때 그때 대장이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나 실적에 기인을 해서 이제 상승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철저히 수급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겪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하락을 했던 시점이었죠. 6월 달에 이런 강한 시세가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보면 가격대가 9,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거의 뭐 한 15,000원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단 며칠 만에도 이러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끼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도 9,000원 부근에서 이제 올라타기 시작해서 다만 매물을 여러 번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그래도 실려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짧은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또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 6월에 비해서 10월에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들은 상당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신뢰도가 그래도 비교적 크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700원에서 12,200원 부근에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고점을 소폭 뛰어넘는 14,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2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격선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매물대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단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기업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절주 안에서의 최선호주는 바로 양지사였습니다. 일단 철저한 수급 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시장이 반등할 때에는 그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략 잘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나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